유난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특정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환경이나 외부 요인보다 자신의 내면적인 태도와 삶의 방식을 통해 행복을 만들어간다. 다음은 그들의 주요 특징이다. 유난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10가지 특징과 간단한 실천 방법. 1. 현재를 살아간다. 과거나 미래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한다.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도 기쁨을 찾는다. 2.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크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끼며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자주 한다. 하루의 끝에서 오늘 감사할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떠올린다. 3. 자신만의 의미 있는 목표를 가진다. 사회적 성공보다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한다. 성취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을 중요하게 여긴다. 4. 인간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이다. 남을 험담하거나 질투하기보다 진심으로 타인의 행복을 기뻐할 줄 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한다. 5.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만의 강점을 인정한다. 실수를 하더라도 자책하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 6. 자연과 교감한다. 햇빛을 쬐고 바람을 맞고 자연을 자주 접한다.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진다. 7.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한다. 운동을 습관화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중요하게 여겨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8. 단순한 삶을 추구한다. 불필요한 소비나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자유롭다. 적게 가질수록 더 행복하다는 사고방식을 따른다. 9.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본다. 실패나 시련을 받아들이고 배움과 성장의 과정으로 여긴다.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한다. 10.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억누르지 않고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며 부정적인 감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줄 안다. 행복한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태도와 습관을 통해 행복을 만들어간다. 결국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10가지 사항을 일상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를 살아간다. 현재를 살아간다는 말은 거창하지만 실천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본다. 1. 하루 5분 멍 때리기.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주변을 바라본다. 머릿속 생각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의 소리, 공기, 색감을 느껴본다. 2. 지금을 묻는 습관 들이기. 무언가를 하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밥을 먹을 때면 이 음식의 맛은 어떤가? 산책 중이라면 바람이 어떤 느낌이지?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해 본다. 3.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멀티태스킹 줄이기.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먹거나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는 대신 한 가지에만 집중한다. 할 일을 정하고 끝날 때까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4. 불필요한 걱정 줄이기. 이 걱정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를 자문한다. 해결할 수 없다면 내려놓고 해결할 수 있다면 바로 행동으로 옮긴다. 5. 호흡에 집중하기. 하루에 몇 번이라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을 느낀다. 과거나 미래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온다. 6. 작은 것에 감사하기. 하루에 한 가지, 지금 이 순간 감사한 일을 떠올린다. 예를 들어, 오늘 마신 커피가 맛있었어. 같은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들고 작은 행복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작은 습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태도를 키울 수 있다. 다음은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1. 하루 한 가지 감사한 일 적기.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할 일 한 가지를 노트나 메모 앱에 적는다.
얘 오늘 친구와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 2.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기. 일상에서 고마워, 덕분에 잘 됐어, 도와줘서 고마워 같은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한다. 사소한 일이라도 상대방이 해준 것에 감사를 표현한다. 3. 불평을 감사로 바꾸기.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안에서 감사할 점은 뭘까? 를 생각해 본다. 얘 비가 와서 짜증나 그래도 덥지 않아서 좋네. 4.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 먹기.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애썼구나 라고 한번 떠올려 본다.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며 먹는다. 5. 누군가에게 감사 편지 쓰기. 문자, 메일 혹은 손편지로 고마운 사람에게 짧게 감사를 표현한다. 얘 내 덕분에 힘이 났어. 정말 고마워. 6. 하루에 한 번 거울 보며 자신에게 감사하기.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고마워 라고 말한다. 자신의 노력과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운다. 이런 작은 습관들을 지속하면 점점 더 감사하는 삶이 자연스러워지고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자신만의 의미 있는 목표를 가진다. 자신만의 의미 있는 목표를 가진다는 단순한 목표 설정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찾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소개한다. 1. 왜를 생각하며 목표 설정하기. 목표를 정할 때 왜 이 목표를 이루고 싶은가? 를 자문한다. 단순히 남들이 좋다고 해서 정하는 목표가 아니라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이유를 찾는다. 이에 영어 공부를 한다. 내가 좋아하는 해외 콘텐츠를 원어로 이해하고 싶어서. 2. 목표를 작게 쪼개고 실행하기. 너무 크고 막연한 목표보다는 작은 단위로 나누어 실천한다. 이에 책 한 권 읽기 대신 하루 10페이지 읽기.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목표로 만든다. 3. 나만의 즐거운 요소 추가하기.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이 지루하지 않도록 재미있는 방식을 찾는다. 이에 운동이 지겹다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기, 공부가 어렵다면 게임처럼 미션을 설정하기. 4. 목표의 진행 과정을 기록하기. 작은 성취라도 기록하고 시각적으로 확인한다. 이에 체크리스트 작성, 노트의 기록, 달력의 표시 등 하루하루 쌓이는 것을 보며 동기부여가 된다. 5. 남과 비교하지 않기. 자신의 속도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않고 어제보다 나아진 자신을 보는 것에 집중한다. 6.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하기. 한 달 또는 분기별로 자신의 목표를 돌아보고 필요하면 조정한다. 목표가 바뀌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과정 자체다. 7. 목표가 주는 의미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목표를 이루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보고 지금의 노력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떠올려 본다. 이에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작품을 보고 감동할 거야. 의미 있는 목표는 타인의 기준이 아닌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에서 시작된다.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과정에서 삶의 만족감도 함께 높아진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이다는 단순히 착하거나 인기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맺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정리해 본다. 1. 좋은 점을 먼저 보기. 사람을 대할 때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찾는 습관을 들인다. 이 사람의 강점은 뭘까? 이 사람이 나에게 준 좋은 영향은 뭘까? 를 떠올려 본다. 2. 칭찬과 감사 표현하기. 사소한 것이라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습관을 들인다. 얘 내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 고마워. 오늘 너한테 배운 거 많아. 가벼운 칭찬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든다. 3. 필요 이상으로 남을 평가하지 않기. 사람마다 성향과 사정이 다름을 인정하고 쉽게 단정짓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험담이나 비교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4.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하기.
갈등이 생길 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를 먼저 생각해 본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 5. 불필요한 관계에 연연하지 않기.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긴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드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하다. 6.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태도 가지기. 이 사람과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인간관계를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과정으로 바라본다. 7.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참고 있다가 한 번에 터뜨리는 것보다 솔직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얘 이런 점이 조금 힘들어. 우리가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8. 스스로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되기.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면 자신부터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밝고 따뜻한 태도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따라온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태도를 긍정적으로 조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좋은 관계는 인생의 행복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이므로 더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만족이나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아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건강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1.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하기. 실수하거나 힘들 때 나는 왜 이럴까? 그 대신 괜찮아. 나도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한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그 같은 말을 해보는 것도 좋다. 2.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않기. 비교는 끝없는 불만족을 만든다. 어제보다 나아진 나를 목표로 삼는다. 남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3.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기. 무조건 참고 남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한다. 이건 싫어. 같은 말을 스스로에게 허락한다. 4. 완벽해지려 하지 않기. 모든 걸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난다. 실수해도 괜찮아. 배울 기회가 생긴 거야. 라고 생각한다. 완벽보다 꾸준히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5.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노력하기. 건강한 음식 먹기, 충분한 수면, 운동 등을 습관화한다. 내 몸과 마음을 소중하게 다루면 자연스럽게 자기 존중감도 올라간다. 6. 싫은 것은 싫다라고 말하기. 불편한 상황에서도 참기만 하지 말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한다. 이건 나에게 부담이 돼 미안하지만 어렵겠어. 같은 표현을 사용해 본다. 7.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기. 남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시간을 만든다. 좋아하는 취미, 혼자만의 시간, 여행 등 자신을 위한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천한다. 8. 자신이 해낸 것 인정하기. 작든 크든 내가 해낸 것을 인정하는 습관을 들인다. 하루 끝에 오늘 내가 잘한 일은 뭐지? 생각하며 스스로 칭찬한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남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길수록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되고 건강한 인간관계도 형성할 수 있다. 자연과 교감한다. 자연과 교감한다는 단순히 밖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느끼고 그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과 가까워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효과도 있다. 다음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1. 하루 5분 하늘 바라보기. 바쁜 하루 중에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 햇빛, 별을 바라본다. 하늘의 색과 구름의 모양이 매일 다르다는 걸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된다. 2. 맨발로 땅을 밟아보기. 공원이나 마당에서 한 번이라도 맨발로 흙, 잔디를 밟아본다. 땅의 온도와 촉감을 발로 직접 느끼면 자연과 연결된 기분이 든다. 3. 산책할 때 이어폰 없이 걸어보기.
산책할 때 음악이나 핸드폰 없이 자연의 소리에 집중하며 걸어본다.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현재에 집중한다. 4. 자연 속에서 깊이 숨쉬기. 공원, 산, 바다 등 자연 속에서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본다. 평소보다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5. 계절의 변화를 의식하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해가는 모습을 관찰한다. 얘 오늘 꽃이 피었네. 나뭇잎 색이 변했어.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면 자연의 흐름 속에서 나 자신도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6. 나만의 자연 명소 찾기. 집 근처에서 자주 갈 수 있는 공원, 산책길, 강가, 해변 등을 찾아둔다. 정기적으로 그곳을 방문하며 자연의 변화를 체험한다. 7. 실내에서도 자연을 느끼기. 식물을 키우거나 자연 소리파도, 새소리 등을 틀어놓는다. 작은 화분 하나라도 옆에 두면 공간이 한층 더 생동감 있어진다. 8. 자연과 함께하는 취미 만들기. 등산, 캠핑, 낚시, 자전거 타기, 가드닝 등 자연과 연결된 취미를 하나 가져본다. 도시에서도 가능한 방법으로 주말마다 공원 피크닉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9. 비 오는 날 창가에서 바라보기. 비 오는 날 창가에서 비가 떨어지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본다. 차분한 마음으로 빗소리를 듣고 공기의 변화를 느껴본다. 자연과 교감하는 것은 거창한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가능하다. 하루 5분만이라도 자연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고 느끼고 숨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고 평온함을 얻을 수 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한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한다는 단순히 운동하거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아래는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정리했다. 1. 하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기. 바쁜 날이라도 스트레칭, 가벼운 산책, 계단 오르기 등으로 몸을 깨운다. 운동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습관을 만든다. 2. 물을 충분히 마시기.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필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후 한 잔, 자기 전 한 잔으로 규칙적인 물 마시기 습관을 들인다. 3. 영양 균형 맞추기. 가공식품과 당분을 줄이고 자연식품을 늘린다. 단백질, 채소, 건강한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여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한다. 하루 한 끼라도 건강하게 먹는 습관을 들인다. 4. 숙면을 위해 수면 루틴 만들기.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빛을 줄이고 조용한 환경을 만든다. 깊이 자고 나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맑아진다. 5.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관리하기.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만든다. 힘들 땐 일기 쓰기, 친구와 대화하기, 자연 속에서 걷기 등으로 감정을 풀어준다. 필요할 때는 전문가 상담사, 코치와 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 하루 5분 명상이나 호흡 조절하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한다. 하루 5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하며 몸과 마음을 진정시킨다. 심호흡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7. 긍정적인 생각을 연습하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이 상황에서 좋은 점은 뭘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습관을 들이면 긍정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스스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8. 디지털 디톡스 실천하기.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스마트폰, SNS, 뉴스에서 벗어나기. 정보 과부하를 줄이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진다. SNS 비교에서 벗어나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 9.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기. 운동, 독서, 그림, 음악 감상, 요리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10. 지나친 완벽주의 버리기.
잘해야 한다는 압박보다 꾸준히 하면 된다는 태도를 갖는다. 실수를 받아들이고 너무 자책하지 않도록 한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몸을 건강하게 돌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활력을 얻는다.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자. 단순한 삶을 추구한다. 단순한 삶을 추구한다는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을 의미한다. 단순함 속에서 더 깊은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본다. 1. 불필요한 물건 줄이기 미니멀리즘 실천. 집 안을 둘러보고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 질문해본다. 한 달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정리하거나 기부하는 것도 방법이다. 옷, 책, 가구, 잡동사니를 줄이면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도 가벼워진다. 2. 하루 일정 간소화하기. 너무 많은 할 일을 쌓아두지 않고 하루에 꼭 필요한 일 3가지만 정한다. 중요한 것부터 집중해서 하고 덜 중요한 일은 과감히 줄이거나 생략한다. 완벽하게 다 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를 목표로 삼는다. 3. 디지털 미니멀리즘 불필요한 정보 줄이기. SNS, 뉴스, 메시지 알림을 줄이고 진짜 중요한 정보에만 집중한다. 하루 한 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확인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본다. 필요 없는 앱이나 구독 서비스는 정리해 디지털 피로감을 줄인다. 4. 소비 습관 단순화하기. 충동 구매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는 습관을 들인다. 이 물건이 내 삶을 더 좋게 만들까? 를 스스로에게 묻고 결정한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정신적으로도 가벼워진다. 5. 인간관계 간소화하기.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한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나 피곤한 만남을 줄인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는 것보다 몇 명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다. 6. 단순한 식생활 유지하기. 건강한 음식,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 위주로 식단을 단순하게 한다. 한 끼라도 건강하고 소박한 식사를 준비해서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든다. 식사 시간을 여유롭게 갖고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다. 7. 작은 것에서 행복 찾기. 커다란 성취보다 일상 속 작은 순간을 즐긴다. 이에 햇빛이 좋은 날 산책하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조용히 책 읽기. 단순한 것에서 오는 만족감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8. 멀티태스킹 줄이고 한 가지에 집중하기.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느라 정신없이 보내기보다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한다. 이에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기보다는 공부에만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기. 한 가지 일을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생산성도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든다. 9. 혼자만의 시간 갖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용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만든다. 하루 10분이라도 산책, 명상, 책 읽기 등으로 마음을 정리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내면이 더 단단해진다. 10.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하기.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해본다. 물건, 일정, 인간관계를 단순하게 하면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다. 단순한 삶이 결국 더 깊이 있는 삶을 만들고 만족감을 높인다. 단순한 삶을 살수록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행복의 본질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자.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본다.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본다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 배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의미한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와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했다.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본다. 1.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대신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불평하기보다는 배울 점을 찾는다. 이에 이번 실패로 내가 부족한 점이 뭔지 알게 됐어. 시련을 배움의 과정으로 바라보면
성장을 위한 에너지가 생긴다. 2. 감정은 인정하되 거기에 머물지 않기.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지금 내 감정은 어떤가? 를 스스로 점검한다. 하지만 감정에 오래 빠져 있기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라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3. 작은 해결책부터 찾아보기. 어려움이 너무 커 보일 때는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작은 단계로 나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뭘 해야 할까? 한 걸음씩 해결해 나가면 부담도 줄고 성취감도 생긴다. 4.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시각 가지기. 힘든 순간에는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거나 나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 겪는 어려움도 나중에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가볍게 말할 날이 올 것이다. 5.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실패를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실패를 경험할수록 성공에 더 가까워진다. 6. 문제를 해결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 해결된 후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이 일을 잘 해결하면 나는 더 단단해질 거야.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고 해결할 힘이 생긴다. 7.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 바라보기. 한 가지 관점에서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이건 나에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때때로 어려움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기도 한다. 8. 스스로를 믿고 응원하기. 어려울 때 나는 이걸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과거의 힘든 일을 극복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때도 해냈으니 이번에도 해낼 수 있다. 라고 자신감을 갖는다. 9. 주변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다. 어려움을 혼자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언을 구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새로운 해결 방법이 보이기도 한다. 10. 결국 어려움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한 자신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어려움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워진다. 어려움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기회다. 이런 태도를 갖추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단순히 감정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을 억누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반대로 너무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정리해 본다. 1. 자신의 감정을 먼저 인식하기.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를 먼저 생각해 본다. 짜증이 난다, 슬프다, 서운하다, 기쁘다, 고맙다.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알면 상대에게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2. 감정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기. 이건 별거 아니야. 라고 넘기지 말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감정을 억누르면 나중에 더 크게 폭발할 수 있다. 내가 지금 화가 난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3. 나를 주어로 말하기 I-메서지 기법. 너 때문에 화가 나. 대신 나는 이 상황이 불편해. 라고 표현한다. 너가 잘못했어. 나는 이 상황이 힘들었어. 상대를 탓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4. 감정을 차분하게 전달하기. 화가 난 상태에서 바로 말하면 감정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잠시 깊이 숨을 쉬고 차분한 상태에서 감정을 표현한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깐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고 정리한 후 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감정을 표현할 타이밍을 고려하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 상대가 바쁘거나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조금 기다렸다가 대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 를 한번 생각해 본다.
6. 긍정적인 감정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감정 표현은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포함된다. 얘 오늘 너랑 같이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 내가 해준 말이 정말 큰 힘이 됐어.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서로 더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7. 감정 표현을 연습하기.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적어보는 연습을 하면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기뻤던 순간, 오늘 속상했던 순간을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8.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소통 방식이다. 오히려 감정을 숨기면 상대가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솔직한 감정 표현이 결국 더 좋은 관계를 만든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감정을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습관을 들이면 스스로도 더 편안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어진다. 이상은 골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기쁩니다.